있구나. 자, 봅시다. 그 페이지는 아마 106쪽 말고 그 앞에 보시면 포고는 보통 물리 고기 파트도 해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뒤에 거를 할 거야. 뒤에 거를 할 건데 자, 봅시다. 기본 개념부터 보시면 아니다. 뒤에부터 보자. 뒤에 보면서 다시 메꾸면서 갈게. 넘겨봐. 만류인력 있는 데부터 볼게. 만류인력 있는 데부터. 가 100 몇 페이지지? 뭐 있죠? 만류인력 있는데. 거기가 106이야? 자, 만류인력을 볼 건데 지금 잘 나오는 건가? 봐봐. 만류인력 써 있어? 보여? 뭐래? 왜 안 보이나? 이렇게 내려와야 되나? 이거 써야겠다. 자, 만류인력. 자, 만류인력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질량이 라지 m, 그 다음에 스몰 m 해서 얘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서로 자, 인력이라는 건 당기는 힘이고 U는 있을 U고 만은 질량 만자야.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서로 잡아당긴다. 이게 이제 만류 인력인 건데, 자, A와 B가 있을 때 A가 B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B도 A를 이렇게 잡아당길 거야. 자, F1과 F2라는 힘이 있으면 이 두 힘은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은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야. F1과 F2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같은 건데 이 작용, 반작용 운동 법칙은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만류 인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자, 만류 인력이라는 거는 거리 제곱, 그 다음에 상수, 그 다음에 라지 m, 스몰 m 이렇게 구해요. 이게 두 질량의 곱이야, 알겠죠? 두 질량의 곱. 단위는 당연히 뭐 뉴턴을 씁니다. 뉴턴. 그럼 문제 이거겠지. 자, 라지 m이 만약에 커져. 그러면 F1이건 F2건 다 커지겠지. 이게 커지면 얘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자, F1도 만류 인력이고 F2도 만류 인력이 알겠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둘 다 만류 인력이야. 근데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거 말고 지구가 당기는 힘을 지구와 나 사이에 지구와 물체 사이를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럼 똑같아. 자, 이거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지구 질량이 있을 거고 내 질량이 있을 거고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가. 그러면 자, 중력이라는 거는 지구가 나와 잡아당기는 힘인데 G 곱하기 R 제곱에 라지 m, 스몰 m이지. 자, 이거는 지구 질량이고 이거는 물체의 질량일 거야. 그렇죠? 이렇게 했어? 여기까지? 자, 근데 얘 상수란 말이야. 얘도 상수야. 지구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지구 질량 정해져 있고 이거는 원래 만류 인력 상수라고 해서 정해져 있고. 자, 이거 여기. 자, 지구 반지름이 6,400km야. 그럼 미터로 따지면 6,400에다가 1,000을 곱할 거 아니야. 그렇죠? 됐니? 근데 백날 우리가 했을 때 내가 지면에서 멀어져 봐야 꼴랑 멀어져 봐야 뭐 10m, 20m 멀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를 그냥 지구 반지름으로 하자란 얘기야. 지구 반지름으로 그냥 계산하자. 6,400이나 이거지. 600m 단위이기 때문에 640만이나 제곱이니까 640만의 제곱이나 640만 10의 제곱이나 뭐 똑같잖아. 그렇죠? 비슷하니까. 그러면 얘도 상수네. 얘도 상수. 거의 상수니까 상수를 3개 쓸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계산이니까. 그래서 얘가 mg가 되는 거고 G를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
그리고 9.8m/s 제곱이 되는 거야. 됐니? 9.8m/s 제곱. 자, 그러면 가속도의 의미는 뭐냐? 자, 가속도의 의미. 자, 가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A라고 원래 표기를 하긴 하는데 얘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야. 속도 변화. 델타가 변화야. 알겠죠? 이건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변화.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속도 변화. 그러면 얘는 뭐냐? 이 뜻은 1초에 자, G가 9.8m/s 제곱이라는 뜻은 뭐냐면 얘는 1초마다 9.8m/s씩 변화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내가 여기서 물체를 놨어. 처음에 속력이 0이야. 자, 그래. 그러면 얘가 1초 후의 속력은 9.8m/s가 되는 거고 또 1초 후의 속력은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9.8이 변했고 그럼 여기서도 9.8이 변해야 되니까 얘는 19.6m/s가 된다. 이 뜻이야. 됐니? 여기까지? 여기가 했어? 대답 좀 해. 됐니? 자, 그럼 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력 파트에서는 9.8m씩 빨라진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기는 없어요. 빨라진다 큰 무리는 없는데 빨라진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일단은 변화한다고 얘기를 할 거야. 이만큼씩 변화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만큼씩 변화한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신용이니까 중력의 특징. 자, 중력의 특징. 중력이 mg잖아. 그렇죠? F는 mg. 근데 g는 정해져 있지. 그치? g는 정해져 있잖아. 그럼 질량이랑 비례를 하겠네. 그렇죠? 질량이랑. 자, 첫 번째. 질량과 비례합니다. 질량이 크면 무조건 중력도 커요. 그렇죠? 중력을 두 글자로 다시 뭐라고 부르니? 무게야. 알겠죠? 무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은 무게라고 부르는 거 알겠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두 번째.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그치? 지구 중심 방향. 됐어? 지구 중심 방향. 그 다음 세 번째. 자, 극지방과 적도지방이 있으면 극지방이 더 중력이 셉니다. 알겠죠? 극지방이 더 중력이 세요. 이거야. 지구가 이거라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타원이야. 그래서 극지방이 있고 적도가 있으면 극반지름이 적도 반지름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작기 때문에 이 지역이 더 중력이 셉니다. 이거 중요해.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쉬워. 이거는 애들 다 기억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위도가 높을수록 중력이 크다. 이런 식으로 요새는 좀 바꿔 나와. 위도가 클수록. 위도라는 건 요거예요. 요 각도. 그래서 적도는 위도가 0도인 거고 극지방은 위도가 90도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도가 높을수록 똑같은 말이죠. 중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중력은 대략 이렇게 맞고 그러면 두 가지.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유낙하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야. 그치? 근데 자유낙하는 보면 이런 거라고. 자, 자유낙하는 어려울 게 없어요. 똑같아. 저거랑 똑같아. 어떤 물체를 그냥 놓는 거야. 처음에 0초일 때 속도가 0으로. 여기서 그냥 놓는 게 자유낙하라고. 이거 말고. 알겠지? 여기서 놓는 게 자유낙하. 이건 자유낙하가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집어던지는 건.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가 0으로 낙하를 하는 거고 자유낙하라는 말 속에 마찰이라든가 공기 저항이 0이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야. 알겠니? 0이라는 뜻이. 자,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볼게. 그럼 1초 후의 속력은 9.8이 변해야 되니까 얘는 9.8m/s. 또 1초 후에는 9.8이 또 변해야 되니까 이때는 19.6m/s. 자, 지면에 3초 후에 도착했다고 칠게요. 자, 지면에 닿기 직전 3초일 때 속도는 또 9.8이 바뀔 거니까 이때는 29.4m/s.
이거 그냥 산수잖아, 그렇지? 9.8씩 산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가 1kg짜리여도 요 상황인 거고 10kg짜리여도 요 상황인 거야. 그치? 왜냐면 이 중력 가속도는 정해져 있는 거야. 얘는 지구에서는 모든 물체가 9.8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치? 정해져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좀 더 어렵게 물어보려면 요거라고. 요렇게 간 거리 S1, 요렇게 간 거리 S2, 요렇게 간 거리 S3. 이게 뭐냐? 이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치? 아니, 이걸 물어보겠니? 그렇잖아. 이걸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니. 그쵸? 자, 그럼 기본적으로 S1, S2, S3는 어떻게 구하냐? 봐봐. 9.8, 9.8, 9.8이지. 그치?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걸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게.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라는 게 뭐라고 했어? 가속도라는 건 어쨌든 속도의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치? 속도의 변화. 9.8씩 변했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꾸준히 9.8, 9.8, 9.8로 변했다. 그치?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속력은 일정하게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거나 또는 꾸준히 감소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반대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9.8씩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내려오면 9.8씩 증가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프가 시간과 속도가 있을 때 일정하게 증가하든지 또는 일정하게 감소하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기억을 해야 돼. 두 가지. 시험 푸는 방식이야. 알겠죠? 시험 푸는 방식이니까. VT 그래프, 개 중요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내고요. 넓이는 내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알겠니? 넓이는. 이거 엄청 중요하다. 기울기라는 게 뭐야? 기울기라는 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수학이야, 수학. 기울기야. 기울기는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얼마나 가냐지, 그치? X축으로 이만큼 갔을 때, 한 칸 갔을 때 얘가 얼마큼 몇 칸 가냐 이거잖아, 그치? X가 한 칸 갔을 때 몇 칸 가냐고. 그럼 다시 접목하면 1초 지날 때마다 속도가 이만큼씩 늘어나. 1초 지날 때마다 속도가 이렇게 늘어나. 이것분의 이거. 시간분의 속도.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속도 된다고. 잘 모르겠으면 외워도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외워도 돼요.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이거의 기울기가 무조건 9.8이 나오겠지. 그치? 무조건 9.8이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얘를 그려보자, 우리. 자, 쟤를 그려보면 시간, 속도. 처음엔 0이었고 1초일 때는 9.8이었고요. 그치?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19.6이었고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29.4였어. 그치? 됐니? 얘가 꾸준하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그치? 아까 뭐라고 했어?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어떻게 이동했냐를 나타낸다고. 그치? 어떻게 이동했냐. 자, 0에서 1초까지 요 넓이. 그럼 요 넓이가 S1이 되는 거야. 그치? S1. 0에서 1초까지의 이동거리니까. 그쵸? 그러면 2초까지, 0에서 2초까지 요 넓이가 S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된 넓이. 그치?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넓이. 자, 요렇게 초록색으로 된 게 S3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겠지. S1 대 S2 대 S3는 몇 대 몇이야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자, 닮음이 1대 2대 3이잖아. 그치? 그럼 넓이는 1대 4대 9 되겠죠. 그치? 자, 요게 첫 번째 문제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 L1, L2, L3 이렇게. 그쵸?
그러면 L1 대 L2 대 L3는 이거잖아. 요게 L1이고 요게 L2고 요게 L3지. 그치? 자, 0에서 1초까지 넓이가 L1. 자, 여기까지 넓이가 L1. 여기까지 넓이가 L2. 요 사이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가 L3.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요만큼의 넓이는 이거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그치? 그럼 3이겠네. 4에서 1 뺀 거니까. 요만큼에서 이만큼 빼면 되니까 9에서 4 뺀 거니까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대 3대 5. 둘 중에 하나로 물어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그쵸?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 등가속도 다 했어. 등가속도를 한 거야. 알겠죠? 이게 등가속도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반대로 생각해볼게. 내가 얘를 놨어. 그치? 이렇게 떨어졌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집어 던질 수도 있잖아. 그치? 얘를 이렇게 던질 수도 있어. 자, 그럼 봐봐. 보시면 이렇게 보자. 반대로 할게. 그냥 적어. 이렇게 해서 내가 29.4m/s로 집어 던졌어. 그럼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치?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위로 올라갈 때도, 위로 올라갈 때도 중력 가속도는 9.8m/s제곱이고, 내려올 때도, 상승 중에서도 중력 가속도는 9.8, 하강할 때도 중력 가속도는 9.8이야. 다만,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위로 올라가는 물체도 아래로 중력을 받고, 내려오는 물체도 아래로 중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얘는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고, 얘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중력 가속도는 변하는 값이 아니야. 알겠지? 중력 가속도는 아래쪽으로 항상 정해져 있다고. 그럼 얘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해서 시간, 속도. 그러면 얘는 29.4가 0초일 때 여기서부터 쭉 속도가 줄어들 거야. 그치? 쭉 줄어들어. 언제까지? 1초에 9.8씩이라며. 그치? 그러면 언제가 0이야? 9.8, 9.8이니까 19.6, 9.8, 0이니까 이게 3이어야 되지. 그치? 그럼 요거 기울기가 9.8이 되죠.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9.8이긴 하지만 9.8m/s제곱.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올라갈 때 3초 걸렸으면 내려올 땐 몇 초 걸려야 돼? 3초일 거 아니야. 야, 너무 당연한 거야. 야, 올라갈 때 2초 걸리고 내려올 때 1초. 이런 게 말이 되냐? 그렇잖아. 자, 올라갈 때 3초 걸렸어? 내려올 때 3초 걸려야 돼? 그럼 6이겠지. 그치? 그럼 요거 3이고, 기울기는 1차함수 똑같아야 돼. G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는 29.4가 돼야 되지. 그치? 마이너스. 그리고 요 기울도 9.8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넓이랑 똑같네? 그쵸? 자, 요 넓이는 몰라. 29.4 곱하기 3이니까 몰라. 별표라고 할게, 그냥. 요 넓이도 그럼 별표가 되겠지. 자, 근데 얘는 올라간 거니까 내가 플러스라고 할 거고, 얘는 내려온 거니까 내가 마이너스라고 할 겁니다. 자, 지금 방금 뭐라고? 올라간 건 플러스, 내려온 건 마이너스. 내가 기준을 삼은 건 플러스, 내 기준과 반대인 건 마이너스야. 그치? 그래? 올라간 게 별표야? 내려온 것도 별표야. 그치? 그러면 문제. 이동거리는 이 별표지. 변이는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할 건데, 변이는 0이죠. 별 갔다가 별은 이상한가? 그냥 할게. 알겠죠? 별 갔다가 별 왔으니까 변이는 0입니다. 그렇죠? 자, 이동거리 변이도 지금 한 거야. 됐니? 자, 그래프를 보면 플러스 넓이가 있고 마이너스 넓이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근데 보통은 잘 안 나옵니다. 보통은 안 나오는데 니네 학교는 살짝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자유낙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등가속도까지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냥 무조건. 자, 잘 생각해. 무조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VT 그래프야. 니네가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건데 무조건 VT 그래프야. 알겠니? 무조건. 예외 없어. 예외 없어. 무조건 VT야. 자, 그러면 살짝 지우고. 지워도 되죠? 그죠? 여기까지는 지울게. 자. 공식 좋아하니까 공식으로 살짝 정리만 하고 나머지 다른 걸 넘어갈게. 자, 자유낙하. 시간, 속도 0부터 쭉 이렇게 갈 거야. 자, 여기 시간이 t라고 합시다. t. 그러면 기울기가 g네.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GT라고 할 수 있지. GT. T분의 GT가 G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넓이는 얼만큼 이동했냐인데,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GT니까 2분의 1 GT 제곱이죠. 근데 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여기서부터 얼만큼 내려왔나지, 그치? 그러니까 넓이는 다시 얘기하면 낙하 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 낙하 거리. 그래서 낙하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하는구나. 단 0부터 t까지야. 알겠니? 0부터 t까지. 내가 만약에 2에서 3초까지를 알고 싶어. 2에서 3초까지의 움직인 거리 알고 싶어? 그럼 이걸 못 구해. 그치? 얘는 무조건 0부터야. 알겠니? 얘는 무조건 0부터. 이거 괜히 착각하면 틀린다. 알겠죠? 그러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자, 수평으로 던진. 별거 없습니다. 수평으로 물체를 집어 던지면 물체는 이렇게 떨어지죠. 그치? 물체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좀 크게 그릴게. 별거 없어요. 내가 물체를 이렇게 해서 숫자로 쓸게. 5m/s로 떨궜어. 자, 5m/s로 집어 던졌어. 그래?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떨어졌어. 자, 이렇게. 그리고 떨어지는데 시간이 약 3초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3초.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게. 1초일 때는 여기 있었고 2초일 때는 여기 있었다고 칠게요. 자, 얘는 여전히 오른쪽으로도 가고 있고 3초일 때는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으로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밑으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도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밑으로도 내려오고 있다. 그렇죠? 자, 높이는 아직 몰라요. 높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과 X축이죠. 수평 방향과 그다음에 연직 방향을 얘기해요. Y축. 괜히 연직 방향을 얘기합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는요. 잘 봐. 내가 집어 던졌어.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힘 안 받지. 내가 힘을 주지도 않았고 누가 막지도 않아. 왜냐면 무조건 공기 저항은 0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를 방해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꾸준히 지속도 그대로 갈 길 갑니다. 그걸 등속도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걸 등속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그냥 줄창 5m/s야. 알겠니? 줄창 X값은 5m/s입니다. 그러면 5m/s로 3초 동안 이렇게 날아온 거잖아. 그치? 위에서 그림자를 비추면 얘는 꾸준히 5m/s로 간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요만큼 얼만큼 온 거야? 몇 미터 온 거야, 이때는? 아니, 5m/s로 3초 왔으니까 얘는 15m를 온 거죠? 그치? 요만큼이 이제 15m가 된 겁니다. 그쵸? 자,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랑 똑같아.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낙하야. 그럼 G는
9.8로 일정해. 근데 문제마다 이걸 10으로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계산하기 편하라고 10으로 주는 학교도 있어요. 자, 9.8이야. 자유낙하가 뭐라고 했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등가속도. 그렇죠? 그리고 낙하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아까 했었지, 그치? 저기서. 자, 그러면 우리 10으로 계산을 할게요, 알겠죠? 10으로. 그럼 얘는 계산이 되네. 2분의 1 GT의 제곱. 그러면 45m가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수평 도달거리 R은, 이걸 R이라고 얘기를 해요. R. 수평 도달거리 R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낙하거리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다시. 수평 도달거리는 V 곱하기 T. 낙하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인데 여기서 T는 낙하시간입니다. 그쵸? 자, 그럼 미지수가 몇 개지? 이거는 미지수 아니죠? G는 미지수 아니야, 그치? 11로 정해졌으니까.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치? 됐어? 그냥 식이 있을 때. 얘는 상수니까 상수는 미지수가 아니잖아, 그치? 자, 하나, 둘, 셋, 네 중에 네 개 중에 무조건 두 개는 줍니다. 알겠니? 무조건 두 개는 줘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니? 네 개 중에 무조건 두 개는 줘.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박으면 됩니다. 무조건. 자, 그럼 이런 거야. 야, 얘가 45m에서 떨어졌고 내가 예를 들면 7m/s로 집어 던졌대. 그러면 그래? 그러면 45m니까 요거는 10이고 그래, 요거는 그럼 3초네. 내가 하나 구했고 그래 3초야? 아, 그럼 나 21m 집어 던졌구나. 구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럼 반대로 21m와 3초만 줘도 나머지 구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4개 중에 두 개는 문제에서 주어주고 나머지 두 개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두 개를.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랑 똑같으니까 같은 높이에서는 얘는 자유낙하를 시키고 얘는 집어 던지면 같은 높이에서는 무조건 동시에 떨어집니다. 얘도 만약에 이렇게 오는데 2초 걸렸다. 아, 그래? 얘도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무조건 2초 걸리는 거야. 같은 높이에서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같은 높이에서는. 봐봐. 낙하 거리는 시간만 연관이 있잖아. 그치? 됐어? 뭐 질량이라던가 속도, 집어던진 속도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이야. 변수가. 그러니까 낙하 거리는 똑같아? 같은 높이에서 떨구면 무조건 똑같이 떨어지는 거야. 알겠니? 왜? 공기저항은 봤지. 공기저항이 있으면 당연히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는 거고. 공기저항이 있으면. 됐어? 공기저항이 있으면. 공기저항이 없을 땐 무조건 똑같이 떨어지는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선은 마찬가지지. 1kg짜리랑 10kg짜리랑 자 보면 기본적으로 1kg짜리와 100kg짜리를 같이 자유낙하 시키더라도 얘네는 항상 같은 시간에는 같은 위치에 있다고. 알겠지? 같은 시간에는 항상 같은 위치에 있고 항상 속력도 같다고. 1초일 때는 9.8m/s, 2초일 때는 19.6m/s 똑같다고.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게 1kg이고 이게 20kg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질량은 아무 상관이 없어. 단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큰 거야. 이건 있어야 돼. 알겠니? 내가 얘 똑같이 떨어졌어. 그래? 그럼 똑같이 시간에 낙하해. 똑같은 시간에 바닥에 떨어져. 단 얘가 중력을 많이 받는 거야. 알겠죠? 똑같이 떨어졌으니까 둘이 중력이 똑같다. 이게 아니야. 알겠죠? 중력은 무조건 얘가 많이 받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질량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개념은 뭐 앞에 있는 등속도, 등가속도까지 그냥 얼추 했습니다. 이거 문제 풀면서 좀 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볼 거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좀 더 보시면 넘겨봐봐. 108페이지를 보면 108페이지에 지구 시스템이랑 뭐 지구 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이 있고 생명 시스템에 어떻게 연관이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야. 그치?
별거 아니야. 지구 시스템에 연관된 거는 말로 할게요. 지구 시스템에 연관된 거는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가벼운 물체는 위로 뜨고 무거운 물체는 가라앉고 이게 다 중력에 의해서라고. 중력이 없으면 굳이 그게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중력이 없으면 순환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중력이 있을 때는 촛불이 이런 모양인데 중력이 없으면 촛불이 동그란 모양입니다. 이거는 대류를 일으키니까 이런 식으로 대류의 순환에 의해서 촛불이 이렇게 길게 되는데 대류의 순환이 없으면 그냥 골고루 공기가 옆에 퍼져 있기 때문에 그냥 촛불이 동그랗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순환에 대한 얘기야. 순환에 대한 얘기. 그럼 생명 시스템은 뭐냐? 생명 시스템은 별거 없지. 생명 시스템, 코끼리 얘네들이 뼈가 튼튼해. 왜? 무거우니까 중력을 버텨야 되니까. 새는 뼈가 비어 있어. 왜? 가벼워야 되니까 새가 비어 있다고. 그러면 중력이 없어졌다 치자. 그러면 사람의 뼈는 어떻게 되겠어? 자, 우리가 우주 공간에 갔어. 그러면 자, 뼈가 약해져. 그치? 그래서 골다공증이 좀 걸려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런 거 좀 걸리는데 우주에 오래 있으면 굳이 무중력이니까 버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뼈가 약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시 그런 것도 있죠. 중력에 의해서 우리 전정기관에 의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중력이 없으면 어지럽겠지. 왜냐면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중력이 없으면 이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계속 이제 빙빙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래 같은 것도 육지에 있으면은 무거우니까 그렇잖아. 육지에 있으면 몇 톤짜리인데 그렇지? 걔네 몇 톤짜리니까 육지에 있으면은 이제 힘들잖아. 그래서 바다에 들어가 있는 거다. 중력이 좀 덜 받는 부력이 도와주니까. 아니면 기린도 혈압이 높다 이거죠. 기린이 혈압이 높다. 왜? 아니, 높은 데까지 피를 줘야 되니까. 그리고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 이런 거. 정맥에는 거꾸로 이런 거지. 아니, 다리에서 피가 올라와야 돼. 근데 올라와다 중력 때문에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판막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돌아오는 혈액이 정맥 맞잖아. 혈관에 이런 거야. 자, 혈관에 이렇게 막이 있는 거야. 그래서 피가 이렇게 올라와 심장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 좀 약해 힘이. 그럼 중력이 세. 그럼 혈액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심장으로 못 가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판막이 거꾸로 오는 피는 못 나가게 해주는 게 판막이야. 그냥 판막이란 용어만 알아도 됩니다. 우리 생물 시간 아니니까. 그렇죠? 자, 요 정도가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워크북 문제를 풀고 풀이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했네. 워크북 중력 문제를 풀어보세요. 요거는 풀고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워크북 중력 문제. 워크북 몇 페이지지? 92페이지 워크북 1283제 92페이지부터 푸시면 됩니다.